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전기가 넉넉한데 환경 위해서 절약하는 거 하고 쓸 전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절약을 해야 하는 건 많이 다르죠. 2013년 GNP 22,000달러라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더워도 냉방을 못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관계자들 적게는 몇몇, 많게는 이제 수십 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부패 때문에 온 국민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빠진 건데요.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을 시험 검증하는 기관인 세안TEP가 처음 밝혀진 그 부품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 회사의 검증 결과도 위조해줬다는 새로운 사실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어디까지 썩은 걸까요? 환경운동연합의 양희원영 처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시지 못하죠. 요즘 돌아가는 상황 보면. 예. 민간 검증 기관인 세안TEP가 네. 또 다른 부품사의 것도 위조해줬다. 새로 드러났네요. 네, 어제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하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를 밝혀냈는데요. 예. 그 LS 산전에서 납품한 제어 케이블 외에도 뭐 우진이 생산해서 한 조립 케이블의 내진 시험, 내진 환경 시험 이런 걸 여기서 방사선 조사를 생략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인 거죠. 그러니까 시험 환경을 여기도 조작을 한 거고요. 예. 두산중공업이 우진에서 납품받아서 이런 걸, 그러니까 안전등급 부품 중에 하나인 제어봉 위치 전송기 케이블, 여기에서도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고, 이 뭐 전력용 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개장용 케이블, 이 3중에 대해서도 냉각제 상실 사고라고 하는 제 극단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로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은 걸로 또 드러났고요. 예. 여러 가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안전하고 관련이 없는 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전의 중요도를 따지자면 이번에 드러난 부품들은 그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이 안전등급 부품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핵심 시설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핵심 기기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굉장히 높은 기압과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예. 케이블 같은 경우는 신호나 동작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워낙에 거대하고 복잡한 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방사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뭔가를 뭐 기계를 움직이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다 이제 신호나 동작을 전달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케이블들 대부분 케이블의 전선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신경계통인데. 전선. 그게 이제 고방사선일 때 방사선이 굉장히 높으면은 이게 다 녹아버리거든요.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제대로 시험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합격 도장 찍어준 거예요. 이거 그러면 만약 잘못됐으면은 저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일본 원전 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중요한 부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면 비상 안전 장치를 해야 되는 안전 작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안전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어실이나 이쪽으로 전혀 신호가 오지도 않는 겁니다. 완전 먹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예. 저는 이제 이번 사건 보면서 도대체 이 세안TEP라는 조그만 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었나. 그 세안TEP 위에는 한국전력기술이라는 한국전기라는 이제 회사가 있고 그 위에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또 있고 몇 단계를 거치는데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나. 이 부분이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게 같은 동문, 같이 아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납품하고 관계가 있으면 그거를 꼼꼼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까칠하게 일일이 따지고 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아는 사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안TEP에서 시험 성적서를 이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그걸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한 다음에 그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납품을 하는 거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품질평가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이제 가장 그 위에 원청업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걸 받을 때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1급 퇴직자들인데요. 퇴직자들. 그분들이 한국전력기술에도 가 있고 그리고 세안TEP에도 가 있고 또는 또 한국전력기술에 종사했던 분들이 퇴직자가 또 세안TEP도 가 있고 그 예를 들면 제가 한수원에 있는 사람이면 저의 선배급들이 퇴직자니까요. 예. 그분들이 제가 납품을 요청하는 그쪽에 세안TEP 검증회사나 한국전력기술 쪽에 가 있으면 그 선배들한테 뭔가를 까칠하게 다 따지면서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한수원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까마득하게 아래였던 후배인 내가 예, 그렇죠. 선배가 하는 회사를 가지고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걸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어려웠지 그렇죠.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세안TEP는 그런 퇴직자를 모셔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 이런 부사장이나 이런 임원들이 그런 출신들이 있는 거죠. 한국전력기술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예. 그러면 우선 납품권도 가질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거에 뭐 조작을 하더라도 적발하기는 쉽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련 업체들은 하나같이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우린 채용한 것뿐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불시에 또 무작위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감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규제기관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사실 이번에 핵심 중에 하나가 규제기관의 무능입니다. 규제기관이 어딘가요? 여기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죠. 원자력 안전위원회 정부기관. 그렇죠. 안전위원회는 회의를 하는 조직이에요. 거기는 상임위원장이 2명밖에 없고 위원장, 부위원장. 네. 나머지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산하에 손발이 되는 데가 어디냐?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는 곳입니다. 예. 한국 원자력 여기서 이제 수명 연장 아니면 원전 재가동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규제를 하고 승인하는 허가하는 기구인데 여기가 인력도 작고 예산도 독립돼 있죠. 여기 예산이 어디로 돼 있냐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40% 이상을 예산을 직접 받아요. 한수원에서 줘요 돈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규제하는 대상에서 돈을 받아서 용역을 따야 돼요. 아. 그러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예산이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스폰서 받아서 뭐 살아야 돼. 쉽게 말하자면.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규제 쪽을 계속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오면서 관련 인력이나 기술이나 조직을 어떻게 보면 뭐 거의 팽개친 거죠.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무주공산인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슈퍼갑이라고 불리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그쪽에 이제 직원들이 가장 목소리가 큰 상태가 된 거죠. 아무도 그걸 규제하는 단위가 없었던 거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너서클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돼 왔습니까? 글쎄요. 그 이너서클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주 오래된 관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과거서부터 이어져 왔던 거라면 네네. 지금 갑자기 이 비리가 밝혀진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식의 부정부패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런 부정부패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안TEP가 지금 뭐 2011년, 12년 그 두 해만 23건 수주 실력이고 거기 우리나라 원전에 12개 원전에 지금 납품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23기 원전 가운데 12기에 대해서 세안TEP가 다 이제 검증했어요. 부품 검증을. 그렇죠. 전체 부품을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의 부품을 담당한 그 겁니까? 가운데에서 뭐 충전기, 케이블, 그다음에 자동 절제 스위치 이런 주요 부품들 그러니까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등급 제품들이 대부분 검증을 다 한 거고요. 그래서 거의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출연기관도 이걸 검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뭐 한국 산업기술 시험평가연구원인가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검증을 하는데 근데 세안TEP는 민간업체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근데 빨리빨리 해서 좋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도장 막 찍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근데 일감이 다 몰아지는 게 된 형태인 거죠. 심지어 지금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기에 대해서 들어간 곳 시험 검증도 지금 이 업체가 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을 받은 상태죠. 아랍에미리트에 납품한 그 부품도 이 세안TEP에서 시험 검증, 테스트를 해준 걸로. 검증 용역을 받았어요, 지금. 자, 어디까지 수사를 해야 될까요? 지금 나온 이 정도가 달까요? 아니면 전체
전체 원전에 다 전수조사까지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품들? 저는 전체 원전이 검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세안 TEP만의 문제인가, 국내 그 검증기관이 한 7개가 된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정부 출연기관도 그러면 또 문제가 없나. 왜냐면 한국전력기술의 주식회사가 정부기관이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도 문제거든요. 거기도. 그렇죠. 여기서 제대로 검증을 안 해준 거잖아요. 예, 그 예. 인적인 커넥션이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러면 다른 데도 문제가 없는지 사실 그 의혹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전체 원전을 다 중단을 하고 안전조사에 들어갔어요. 전수조사했죠. 그렇죠.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관련한 기준도 지금 높이고 있는 상태고 그게 2년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력 수급 때문에 원전을 빨리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완전 조사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지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개 검증기관 그리고 전체 23개 원전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이런 말씀.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